도대체 이 정부는 좀 새로울 줄 알았더니 국민 먹고 사는 문제는 아예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과거 들추는 일에 모든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법무부 차관, 현직 고검 검사가 자살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통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현직 검사가 자살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변호사도 자살했고 아무리 본인들이 어려운 선택을 했더라도 이 정부가 죽인 겁니다. 정치 보복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정치 보복의 논란이 원천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나 고민들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해서 적폐 청산의 당초의 목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병헌 정무수석 비서관이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을 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전병헌 수석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제가 어제도 전해드렸고 그제도 전해드린 것 같은데 한국 e스포츠 협회로부터 뭔가 불법 후원금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인데요.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 의혹에 대해서 과연 전병헌 수석이 어떤 국회에서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었거든요. 그렇죠.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예결위 위장 바로 앞에 계단 앞에서 배로 서 있고 한쪽은 이제 민원실 그러니까 입구 통로를 지키고 서 있는데 어디로 들어갔는지 도대체 모를 정도로 모습을 띄지 않고 바로 예결위장으로 착석을 아니, 잠깐만요. 했더라고요.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은 뻔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기자들 눈을 그럼 피해 다닌 겁니까? 그러니까 비밀 통로가 있었는지 본인만이 아는 통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기자들이 전혀 발견을 못했고요. 예. 점심시간에 나가는 것도 그 예결위장의 좁은 그 뒷문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기자들도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상당히 궁금해했는데 예. 이제 오후에도 이제 나올까 기다렸는데 오후에는 출석 대상이 아니어서 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황성준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궁금한 것이 처음에 그 전병헌 수석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전 수석이 기자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 없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는데 만약에 정말 결백하다면 오늘 같은 자리에서도 본인의 결백함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예. 뭐 본인 입장에서야 어처구니 없는 걸 넘어서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해명을 해야죠. 근데 뭐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아마 각 언론사의 분위기가 비슷했을 것 같은데 일명 뻗대기죠. 이제 뻗치기를 하는데 그 피해서 갔기 때문에 그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는 이거 어떻게 제대로 취재를 못했느냐라고 예. 지금 다 아마 좀 소위 속된 말로서 깨졌을 텐데요. 그렇게 일선 기자들을 깨지게까지만 하면서까지 왜 피해가야 할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더 나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본인은 억울하겠지만 그럼 억울하면 당당히 밝혀야죠.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볼 때 최측근 3명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혐의가 있는 걸로 거의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과거에 이제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의 그 최순실 씨가 했던 것처럼 예. 바로 이때 이것도 결국은 롯데가 제3자 뇌물 혐의를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억울하거나 어처구니가 없다면은 예. 정확하게 나와서 그냥 빨리 이거를 의혹 없이 해명하시는 것이 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예결위장 내에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하는 형식으로라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 때문에 부른 거다 보니까 그런 직접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고요. 대신 전병헌 수석이 오늘은 적폐청산 TF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는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왜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세요?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시사항이냐 협조공문이냐라고 하는 것은 협조든 지시사항이든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니까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공문서의 남발은 수사 대상이고 나중에 처벌 대상입니다. 그게 적폐고 권한도 없는 일들을 왜 합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을 보좌해서 대통령 비서실을 잘 운영하는 게 역할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 법에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문들은 최소한으로 자제를 하도록 하고요. 네. 저는 지금 저 영상을 보면서 전병헌 수석이 오늘 저 자리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병헌 수석의 이번 의혹건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 적폐청산 수사와 균형 맞추기 차원에서 전병헌 수석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런 해석이 있는 반면 전병헌 수석은 또 오늘 국회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뭔가 해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병헌 수석이요. 이제 롯데 홈쇼핑 측의 그 사장을 만났는데 그 시점이 참 미묘한 것이 롯데 홈쇼핑이 재승인을 앞둔 시점에 그 당시 사장을 만났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예. 강현구 당시 롯데홈쇼핑 사장의 진술을 통해서 이런 정황이 또 포착이 됐는데 네. 이것이 정말 사실일지는 좀 더 추가적인 그런 확인이 조사가 필요하겠죠?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 진술에 따르면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시점, 그러니까 재승인을 앞두고 윤 전 비서관 외에도 전병헌 수석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라는 진술을 해왔던 겁니다. 예. 지금 전병헌 수석까지 이 3억 원의 그런 돈이 금품이 흘러 들어갔는지를 검찰이 추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검찰의 칼날이 전병헌 수석에게도 향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100% 확인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전병헌 당시 e스포츠협회 회장이 이제 19대 국회의원도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롯데 홈쇼핑이 이제 재승인이 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재승인이 되자 전병헌 수석이 재승인이 된 이후에 뭔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돈이 전달됐다 이런 의혹도 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건 좀 사실관계가 어떤 거예요? 예. 일단은 그 계속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금품이 오간 게 보좌진을 향해서 금품이 갔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재승인 과정에서 뭔가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못 받을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넘기는 것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뭔가 금품이 오갔다 이런 정황도 새로 좀 등장을 하고 있어서 예.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보좌진이 돈 받은 것 외에 그게 전병헌 수석까지 보고 전달이 된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거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정황들 돈이 오갔고 이제 그 뭐 금품이 오간 내역 같은 걸 조사하다 보면 좀 예.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황성준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전병헌 수석과 관련해서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든가요? 좀 아마 고민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앞서 일부에서는 이게 무슨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물타기다, 균형 맞추기다라는 설도 있습니다만은요. 저는 그거보다는 좀 다른 각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각도입니까?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감추려고 하다가 나중에 진짜 큰 게 나면 정말 심각한 사태가 됩니다. 왜냐면 이번 문재인 정권에 등장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 자체가 바로 이제 최순실 그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근데 규모는 좀 작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건의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지금 검찰이 뭐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결과가 나와야겠습니다만은 전병헌 수석이 지금 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검찰에 수사받는다는 건 너무나 모양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좀 물러나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결백을 주장하는데 물러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뭐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적당한 선에서 이제 해결이 되면 오는데 오히려 질질 끌고 의혹을 계속 갖다가 정말로 큰 게 하나 터트려 나오면은 네네.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뭐 바로 이 전병헌 수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강병규 기자. 네. 이 전병헌 수석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은 탁현민 행정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뭔가 청와대 내부에 일각의 시각이긴 합니다만 권력 암투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임종석 오늘 실장이 직접 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일각에서 탁현민 행정관은 약간 두둔을 해주고 청와대 해명에서요. 근데 전병헌 정무수석 관련해서는 본인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네. 임종석 비서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운영위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전병헌 수석의 입장을 들어보셨는지요? 본인과 현재 관계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전 수석이 지금 출범한 정권에 주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담을 거는 차원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닐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예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전 수석 수사를 둘러싸고 여권과 청와대에서는 권력 내부 압력설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수석은 임 실장보다 나이가 많고 또 국회의원 선수도 높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40, 50대 핵심 실세들과 성향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다.
네, 민경욱 의원과 임종석 실장 간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황성준 의원께서 조금 그 내부 사정을 잘 아실 것 같아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그래픽 화면 한번 주실까요? 자, 지금 좀 전에도 강병규 기자가 잠깐 설명을 줬습니다만 뭔가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는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탁현민 행정관은 뭔가 두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병헌 수석에 대해서는 약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임종석, 백원우, 윤영찬, 조국 왼편에 자리하고 있는 4명은 소위 청와대의 핵심들인데 우리가 운동권 출신이라고 불리우죠. 오른쪽에 있는 전병헌 수석은 삼선 의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 운동권 세력과 이 전병헌 의원 출신 간에 뭔가 이 갈등설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의 시각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갈등까지는 조금 과장된 편 같고요. 과장된 것 같고요. 의견 예. 충돌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386 운동권이라는 게 뭐 저도 이제 그 세대입니다만은 예. 같이 이제 진짜 도망 다니고 심지어 감옥을 같이 가고 같이 이제 골방에서 학습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똘똘 뭉쳐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한 지금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아마 눈빛만 봐도 서로 이해하는 그 정서적인 강한 유대감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정서까지는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요거는 정말 자기 식구니까 보호해야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전 수석은 아무래도 그런 식의 자기 식구는 아니라는 생각. 그것이 무슨 꼭 무슨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노은지 기자, 오늘 임종석 실장이요. 자, 전병헌 수석이 있고 탁현민 행정관이 또 다른 한 축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도 임 실장이 얘기한 게 있다면서요? 네, 뭐라고 자유한국당에서 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질문이 나왔거든요. 이런 질문을 했는데 민경욱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탁현민 행정관을 기소한 게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막기 위한 구색 맞추기 아니냐. 지금 이제 전 정권 수사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정원 그 파견 검사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다 보니까 네. 그 반발 맞추려고 지금 살아있는 정권도 수사한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그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당시에 본인도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도 선거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당시 상황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적절하지 않아서 말을 드리지는 않겠다라고 네. 하면서 어쨌든 저 말만 봐도 탁현민 행정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상당히 좀 가벼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좀 예. 부둔한 듯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자, 우리 김 PD님, 검찰에 역습당한 청와대라는 그래픽 화면이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황성균 의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이런 기류도 있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도 사전에 전병헌 수석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언론을 보고 알았다. 그러니까 미리 어떠한 시그널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거 검찰이 뭔가 청와대에 지금 역습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직 이 정권 초기에 예. 검찰이 조직적으로 역습을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 입장으로는 불편할 겁니다. 우선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누굽니까? 그냥 많은 행정관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사실 이 정권에서 굉장히 실세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총애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러한 행정관을 상대로 진짜 탁 행정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과거에 불미스러운 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예. 검찰이 지금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걸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런 측면이 저는 오히려 있다 봅니다. 네. 이걸 놓고 불만뿐만 아니라 굉장히 엄살을 피고 있다. 왜냐면은 지금 아까 이제 이제 그 적폐청산에 대한 균형 맞추기 했는데요. 네. 뭐 적폐청산 뿐만 아니라 검찰을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검찰은 어느 정도 독자성을 갖고 있고 예. 이거 봐라. 우리 청와대에도 보고도 안 하는 것도 있고 청와대 그렇게 신임을 받고 있고 총애를 받는 행정관도 이렇게 불기소 기소를 하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식의 반응도 있지 않는가.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헌 수석 관련해서는요.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데요. 현직 수석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겠습니까? 스스로 거취를 좀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좀 기류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했더라도 이 정부가 죽인 겁니다. 정치 보복의 논란이 있습니다만 정치 보복의 논란이 원천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나 고민들을 보다 더 철저하게 해서 적폐 청산의 당초의 목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병헌 정무수석 비서관이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을 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전병헌 수석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제가 어제도 전에다 어처구니 없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는데 만약에 정말 결백하다면 오늘 같은 자리에서도 본인의 결백함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예. 뭐 본인 입장에서야 어처구니 없는 걸 넘어서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해명을 해야죠. 근데 뭐 방금 얘기하셨지만 지금 아마 각 언론사의 분위기가 비슷했을 것 같은데 일명 뻗대기죠. 이제 뻗치기를 하는데 그 피해서 갔기 때문에 그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는 이거 어떻게 제대로 취재를 못했느냐라고 예. 지금 다 아마 좀 소위 속된 말로 깨졌을 텐데요. 네. 그렇게 일선 기자들을 근데 기자들 눈을 그럼 피해 다닌 겁니까? 그러니까 비밀 통로가 있었는지 본인만이 아는 통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기자들이 전혀 발견을 못했고요. 예. 점심시간에 나가는 것도 그 예결위장의 좁은 그 뒷문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기자들도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상당히 궁금해했는데 예. 이제 오후에도 이제 나올까 기다렸는데 오후에는 출석 대상이 아니어서 네.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황성준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궁금한 것이 처음에 그 전병헌 수석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전 수석이 기자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처구니 없. 도대체 이 정부는 좀 새로울 줄 알았더니 국민 먹고 사는 문제는 아예 관심이 없고 오로지 과거 들추는 일에 모든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법무부 차관, 현직 고검 검사가 자살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통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현직 검사가 자살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변호사도 자살했고 아무리 본인들이 어려운 드렸고 그제도 전해드린 것 같은데 한국 e스포츠 협회로부터 뭔가 불법 후원금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인데요.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 의혹에 대해서 과연 전병헌 수석이 어떤 국회에서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었거든요. 그쵸.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예결위 위장 바로 앞에 네. 계단 앞에서 배로 서 있고 한쪽은 이제 민원실 네. 그러니까 입구 통로를 지키고 서 있는데 어디로 들어갔는지 도대체 모를 정도로 모습을 띄지 않고 바로 예결위장으로 착석을 아니, 잠깐만요. 했더라고요.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은 뻔하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었는데